고요한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날카로운 신음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아로마 오일 한 방울이 제 목덜미에서 시작해 척추의 가장 예민한 마디를 타고 흘러내려 엉덩이 굴곡 근처에 머물 때 저는 온몸을 관통하는 찌릿한 전율에 저도 모르게 시트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엎드린 자세 탓에 시야는 어둠 속에 잠긴 바닥 카펫에 고정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최음 효과가 있다는 농밀한 일랑일랑 향이 폐부를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일이 조금 차가웠나 봅니다. 곧 따뜻해질 테니 호흡을 편하게 하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관리사 재현의 목소리는 더없이 낮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과는 대조적으로 제 상아색 피부 위에 안착한 그의 크고 뜨거운 손바닥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액을 들여 고용했다는 이 젊은 전문가는 시작부터 제 몸의 경계선을 아주 능숙하게 허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가장 화려한 보석함이자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그는 이 저택 안에 저만을 위한 완벽한 테라피 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남편이 설계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우아한 아몬드형 눈매를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미간부터 곧게 뻗은 일자 콧날이 돋보이도록 섬세한 피부 관리를 받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의무였습니다. 재현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섬세했습니다. 그의 넓은 손바닥이 오일을 펴바르며 제 허리 라인을 타고 내려가 골반뼈 부근을 지그시 눌렀을 때 억눌려 있던 감각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산이 수치심과 알 수 없는 흥분으로 파르르 떨리는 것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어깨부터 림프절까지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사모님. 재현은 깍듯하게 양해를 구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제 허락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운 사이로 드러난 제 겨드랑이 안쪽과 옆구리를 파고드는 그의 손가락은 치료의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습니다. 콧날 끝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손길이 이토록 깊숙이 그리고 노골적으로 제 살결에 닿은 것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치료야. 남편이 나를 위해 보낸 사람이잖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성의 통제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엄지손가락이 제 척추의 가장 낮은 곳, 꼬리뼈 부근을 지그시 누르며 천천히 원을 그리자 제 아몬드형 눈매는 질끈 감겼고 선명한 겉쌍꺼풀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고였습니다. 사모님, 호흡하세요. 몸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체중을 온전히 맡기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재현은 제 귓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땀에 젖은 목덜미에 닿는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를 꺾고 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는 은밀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제 부드러운 비라인 턱선이 시트 위에서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정숙함을 강조했습니다. 품위 있는 말투와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어깨 기장의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 저는 남편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의 표본이 되기 위해 제 안의 욕망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이 없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남자의 손길이 제 몸을 유린하듯 훑고 지나갈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가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허벅지 안쪽에 가장 연약한 살결을 스치듯 지나며 제 골반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사모님, 이쪽 근육이 아주 예민하시네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니 그동안 참 많이 참으셨나 봅니다. 그의 정중한 말투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조롱이 제 뇌리를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지만 그 수치심은 곧 강렬한 쾌락의 마중물이 되어 제 전신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관리사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 낯선 접촉이 주는 자극이 오직 저와 이 남자 두 사람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수치심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높이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의 장식 틈새에서 붉은 눈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다 건너 해외 출장지에 있어야 할 남편이 사실은 바로 옆방 서재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제 타락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현의 손가락이 제 등줄기를 따라 아주 천천히 마치 연주를 하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켜온 그 모든 정숙함과 이성이 이 어두운 방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시선과 재현의 손길 사이에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체성을 잃어가는 한 마리의 가련한 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가락이 제 척추의 가장 예민한 신경을 따라 지그재그로 내려오던 순간 옆방 서재의 모니터 앞에서는 남편이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화면 속 제 일그러진 표정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보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본능에 굴복해가는 찰나의 흔들림을 지켜볼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현의 이니어를 통해 아주 낮고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겉도는 손길은 끝내지. 그녀의 가장 연약한 곳을 자극해. 그녀가 자신의 몸이 타인의 손길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남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중함을 유지하던 재현의 손길이 한층 더 무겁고 끈적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등을 덮고 있던 얇은 타월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제 땀에 젖은 상아색 피부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재현은 제 목덜미에 코를 박듯 다가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모님, 향기가 아주 좋으십니다. 남편분께서 왜 그렇게 사모님을 이 방 안에만 가둬두려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노골적인 성적. 긴장감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현은 제 어깨 기장의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를 한쪽으로 거칠게 밀어젖히고 드러난 제 목덜미부터 쇄골 라인을 따라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제 눈은 수치심으로 인해 파르르 떨렸고 선명하고 얇은 쌍꺼풀 사이로는 참기 힘든 열기가 고였습니다. 저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이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오랫동안 굶주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대했을 뿐 단 한 번도 저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어루만져 준 적이 없었습니다. 재현의 뜨거운 손바닥이 제 골반을 강하게 움켜쥐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제 턱선은 저절로 위를 향해 꺾였습니다. 안 돼요. 이런 건 관리가 아니잖아요.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신음은 애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자극을 갈구하는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산이 파르르 경련하며 제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제 반응을 즐기듯 제 허벅지 안쪽에 가장 부드러운 살결을 손톱 끝으로 살짝 긁으며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정직해지세요. 당신은 지금 이 손길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콧날 끝에 맺힌 땀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재현의 조롱 섞인 찬사는 남편이 서재에서 보낸 대본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던 우아한 신체 특징들이 낯선 남자의 입에 오르내릴 때 제가 느끼는 그 비참한 굴욕감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제 쇄골 아래의 작은 점까지도 카메라 줌으로 당겨 확인하며 제가 수치심에 몸을 비틀 때마다 위스키를 한 모금씩 들이켰습니다. 재현은 이제 저를 마사지 베드 위에서 돌려세워 정면을 보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제 가운이 흐트러졌고 제 밝은 상아색 피부가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재현은 제 두 손목을 제 앞에 머리 위로 고정했습니다. 보세요, 채영 씨.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숙함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순간 저는 오직 한 남자에게 사육당하는 나약한 암컷으로 전락했습니다. 재현은 제 미간부터 코끝까지 흐르는 완벽한 라인을 따라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는 제가 지은 불륜이라는 죄의식에 짓눌려 더 깊은 쾌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할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재현의 손길이 제 몸의 가장 은밀한 구석구석을 탐색할 때마다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도덕관념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모니터 너머에서 그 광경을 보며 실시간으로 재현에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지. 그녀가 스스로 당신을 안게 만들어. 그리고 그 표정을 화면 가득 채워. 남편의 마지막 지시가 떨어지자 재현은 제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제 눈동자에는 절망과 환희가 뒤섞인 기묘한 안광이 서렸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바로 옆방에서 이 모든 참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도 달콤한 파멸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산소가 부족할 만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정중한 관리의 범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등 뒤에서 제 어깨 기장의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를 한쪽으로 거칠게 몰아넣고 드러난 제 하얀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제 상아색 피부 위로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제가 지켜온 마지막 이성의 끈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이제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제 손길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계실 건가요?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자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리 라인을 지나 가운의 앞자락을 천천히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숙련된 터치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통제 아래에서 얼어붙어 있던 제 본능이 이 낯선 남자의 뜨겁고 무례한 손길에 녹아내려 질척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명하고 얇은 쌍꺼풀 사이로 열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기분이었고 미간부터 곧게 뻗은 일자 콧날에는 숨가쁜 호흡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저를 베드 위로 다시 눕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를 일으켜 세워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된 쪽으로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부정해왔던 추악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채영씨.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이 우아한 육체가 지금 누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지, 당신이 제 손길 하나에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재현의 조롱 섞인 찬사는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 제 몸의 가장 예민한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거부하려 했지만 그의 강한 힘에 눌려 제 손가락은 제 살결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이 주는 강렬한 자극은 제 뇌를 마비시켰고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초적인 감각의 홍수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거울에 이마를 기대고 거친 숨을 내뱉는 이 순간 벽 뒤에 숨겨진 렌즈가 제 일그러진 표정을 집요하게 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옆방 서재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참극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낯선 남자의 손길에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에 줌을 당겼고 제가 수치심에 몸을 떨 때마다 위스키를 한 모금씩 들이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영씨,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완벽한 조각상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여자인지. 당신의 이 맑은 갈색 눈동자가 쾌락으로 탁하게 변하는 순간을 나는
누구보다 사랑하게 될 것 같네요. 재현은 제 목덜미를 강하게 깨물며 제 허리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무력한 복종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가진 그 우아함과 고결함이 타인에 의해 짓밟히고 제가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비뚤어진 소유욕을 완성하려 한 것입니다. 재현의 손이 제 가슴의 굴곡을 지나 복부 아래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 안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아슬아슬한 공포심 자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열기는 마약처럼 제 신경계를 마비시켰고 저는 제가 지켜온 그 모든 정숙함과 이성이 이 어두운 방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할 만큼 무겁고 끈적해졌습니다. 재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피부 위로 붉은 반점들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은 죄악의 징표이자 제가 다시는 예전의 정숙한 아내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리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아니 저를 지켜보고 있을 보이지 않는 남편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파멸을 선택한 여자가 짓는 가장 슬픈 미소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제가 알던 정숙한 아내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의 강한 손길에 이끌려 거울 앞에 바짝 밀착된 제 몸은 차가운 유리 표면과 그의 뜨거운 가슴 사이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 아몬드형 눈매는 수치심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선명하고 얇은 겉쌍꺼풀 위로 맺힌 눈물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려 강제로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추게 했습니다. 미간부터 콧날까지 곧게 뻗은 제 일자 라인의 코끝에는 가쁜 숨결이 맺혀 하얀 김을 만들어냈습니다. 채영 씨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이 우아한 껍데기가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작품으로만 대했지만 나는 당신의 이 뜨거운 속살을 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더 원하고 있나요? 재현의 질문은 명백한 독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가운의 매듭을 완전히 풀어내고 제 밝은 상아색 피부 위를 거침없이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쇄골 라인을 지나 가슴의 굴곡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처참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들이 만들어내는 자극은 역설적이게도 제 온몸의 신경을 짜릿하게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다정하고 젠틀했던 그의 목소리, 나를 위해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었던 그의 배려를 기억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손길이 제 허벅지 안쪽에 가장 연약한 살결을 파고드는 순간 남편의 얼굴은 안개처럼 흐릿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산이 파르르 떨리며 제 의지와 상관없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런 건. 제 거부는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재현은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밀착하고는 남편이 옆방 서재에서 이니어를 통해 지시하는 내용들을 아주 천천히 조소 섞인 말투로 의조렸습니다. 남편분이 그러시더군요. 채영 씨는 남이 만져주는 걸 아주 좋아한다고. 특히 당신의 코가 붉어질 정도로 수치심을 느낄 때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짓는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이 하는 말들이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제 몸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을 하나씩 들춰낼 때마다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이 설계한 사육의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옆방 서재에서 남편은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키며 모니터 속 제 표정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낯선 남자의 손길에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에 줌을 당겼습니다. 제 아몬드형 눈동자가 쾌락과 절망으로 탁하게 변해가는 그 순간 남편은 비로소 자신이 저를 완벽하게 소유했다는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재현은 이제 저를 바닥에 깔린 부드러운 카펫 위로 주저앉혔습니다. 무릎을 꿇은 제 자세는 더없이 굴욕적이었지만 제 몸은 이미 재현이 주는 자극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는 식은땀과 오일에 젖어 제 뺨과 어깨를 지저분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채영 씨, 이제 남편분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이 금지된 감각에 충실한 여자인지. 당신의 그 야무진 입술로 제 이름을 불러보세요. 재현의 요구는 갈수록 가학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제 상아색 피부 위로 붉은 손자국을 남기며 제가 가진 모든 정숙함의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은 죄악의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이제 한 명의 정숙한 아내가 아니라 오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욕망의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할 만큼 뜨겁고 끈적하게 변했습니다. 재현의 손길이 제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침범할 때마다 저는 제가 지켜온 그 모든 세월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시선과 재현의 손길 사이에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제 고개를 들어 올려 천장의 샹들리에를 보게 했습니다. 화려한 보석 장식 사이에서 깜빡이는 작은 붉은 빛. 그것이 남편의 눈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보란 듯이 재현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만든 내가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절망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랐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발로 타락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저는 그가 설계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기꺼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컥 하는 기계적인 소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줄 알았던 홈케어룸의 문이 열리고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복도의 불빛이 어두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의 한가운데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표정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온하고 어딘가 만족스러운 듯한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흐트러진 실크 가운을 여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눈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인해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고 선명하고 얇은 겉쌍꺼풀 사이로는 굵은 눈물 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간부터 콧날까지 곱게 뻗은 제 일자 라인의 코끝에는 수치심의 흔적인 송골송골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금 이 방의 내부가 적나라하게 찍히고 있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영아, 마사지는 마음에 들었어? 네 표정을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워 보이던데. 채영아, 넌 너무 고결해서 문제야. 가끔은 이렇게 너의 본능이 이성을 이기는 순간을 확인해야 네가 진짜 사람 같아 보이거든. 네가 수치심에 몸을 떨면서도 저 남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그 표정. 그건 내가 평생을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예술이야.